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 한의엠 학술대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포츠 상황 분석 논문을 발표하게 된 발표자 김진섭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개발된 시스템의 구성과 그 설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에 대한 결론과 고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스포츠팀 운영에 있어서 통계와 분석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야구의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관점에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간 동안 정적인 순간이 많고 동적인 순간이 짧으며 경기의 진행 방식상 주어지는 상황과 이후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명확한 야구와는 달리 축구는 경기 내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급격한 상황 변화가 잦다 보니 상황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 경기 결과 위주의 분석이 주류가 되었고 통계를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스포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축구의 경기 상황에 대한 분석 시도로서 기대 득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는 경기 중 슈팅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선수에게 주어진 슈팅 기회를 고려하고 이를 기회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로서 표현하고자 한 지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외 리그에서는 활발하게 분석 시도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유명 구단 및 리그에 대한 통계 서비스에서는 분석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경기 내 슈팅 상황에 대해서 기대 득점을 산출하는 방식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선수에게 주어진 슈팅 기회를 평가하려는 취지와는 다르게 동일한 혹은 유사한 슈팅 상황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적 자원, 즉 축구 분석관들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리그들에 대해서는 기대 득점을 팀별 그리고 선수별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연구 및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K리그에 대한 기대 득점 분석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K리그를 중심으로 한 기대 득점 분석 시도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기대 득점 산출 방식이 가지는 인적 자원의 개입으로 인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대체함으로써 객관적 지표로서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를 산출해내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기대 득점 분석 대상의 경우 국내 K리그 내 슈팅 상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킴으로써 K리그의 선수들과 그리고 K리그의 전략에 특화된 분석 결과를 지향하고자 했으며 분석 결과를 선수 개개인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 및 기대 득점을 분석하는 방식, 그리고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K리그 데이터 포털에서 공개하고 있는 슈팅 정보를 크롤링하였고 이를 통해 매칭되는 경기 영상을 수집한 뒤 데이터의 정제 및 기대 득점 산출 로직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에 대해 선수 개개인별 다방면으로 시각화된 그래프를 웹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기대 득점 산출 알고리즘으로는 슈팅 발생 기록을 통해 특정된 슈팅 영상 클립으로부터 객체 추적 인공지능을 통해서 슈팅에 참여하는 객체들, 즉 공,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골대에 대한 상대 위치 정보들을 추출하고 이를 크롤링한 슈팅 절대 위치 정보와 함께 득점 유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정형화함으로써 슈팅 결과에 대한 이진 분류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추정한 골, 즉 트루 클래스에 대해 속할 확률을 기대 득점이라 정의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네, 슈팅 영상 클립으로부터 슈팅에 참여하는 객체 간 상대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객체 추적 인공지능 욜로를 사용하였습니다. 객체 추적 인공지능 기술은 크게 원스테이지 그리고 투스테이지 메소드 방식이 있으며 이 둘은 원스테이지 메소드 방식이 투스테이지 메소드보다 예측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수준의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인다는 트레이드오프 및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욜로는 대표적인 원스테이지 메소드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원스테이지 메소드 중에서도 상위의 예측 정확도를 가지면서 정확도 대비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가장 뛰어나며 그 예측 정확도는 투스테이지 메소드 방식인
RCNN 계열의 정확도에 준하면서도 영화, 사물화 등 다양한 영상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예측 정확도가 뛰어났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의 축구 경기 영상 내 객체 추적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롤러로부터 추출된 각각의 상대 위치 정보는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여 기대 득점 값을 환산되기 위해서 클래스별 위치 정보 연관성 분석을 먼저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정형화된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공과 골대의 위치 벡터 간 엘트놈, 그리고 이제 공과 골대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객체의 수, 그리고 슈팅을 시도하는 시점에 있어서 공의 위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수 객체들, 그리고 슈팅 시점에 대해서 공에 대한 선수의 밀집도, 그리고 공이 골문으로 향하기 위한 5가지 방향 벡터에 대해서 슈팅 상황에 참여한 각각의 선수별 방해 가능성, 즉 방해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상대 위치 연관성 분석 결과와 더불어서 K리그 데이터 포털 사이트로부터 크롤링한 실제 슈팅을 시도한 절대 위치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슈팅 상황을 정의하는 정형화된 피처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해당 슈팅의 득점 유무를 로지스틱 회귀의 분류 목표인 레이블로 취급함으로써 최종적인 데이터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대 득점은 정형화된 피처로부터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거쳐서 환산되게 됩니다. 이때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학습 시 슈팅 결과 레이블과 환산된 기대 득점에 대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게 되며, 모델의 성능 평가 및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는 득점에 성공한 슈팅의 경우가 실패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인 스큐드 데이터, 치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 정확도 외에도 득점의 경우 툴스 클래스에 대한 프리시전과 리콜의 F1 스코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현된 시스템 내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는 웹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act.js를 통해서 동적으로 구현된 웹페이지는 그 상단의 드랍박스 조작을 통해서 서버와 통신하여서 선수가 시도한 슈팅에 대한 기대 득점 정보를 수신받고,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에 대한 시각화 분석 그래프를 생성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그 결론 및 고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경기 내 상황이 유동적이고 급변하는 축구 종목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통해 상황을 정의 및 평가하는 로직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 득점이 보다 객관적인 통계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이고, 그리고 야구에서의 세이브 매트릭스와 유사하게 선수들의 훈련 및 구단 운영에 기여하는 평가 요소로서의 솔루션이 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구 종목 이외의 역동적인 스포츠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비전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취합 및 가공하여서 효과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축구 분석관들이 이제 그러니까 기대 득점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선수의 능력치가 동등하다고 가정한 이후에 이 상황에서 이제 골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보통 축구 분석관들이 얘기하는 그 페널티킥의 기대 득점은 0.7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페널티킥 상황에 처한다면 이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은 75%다 정도로 가정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물론 분석관들마다 다르고요. 이 수치가 나오게 된 계기는 그 이전까지의 모든 페널티킥 상황에서 득점으로 연결된 페널티킥의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질문은 사람이 그것을 모두 정량화할 수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네네네. 미래 특성을 예측하고 자동화하여 산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러려면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학습 과정에서 학습하는 사람이 미래 특성에 대한 정량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네, 학습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기대의 득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학습할 것이며, 네네네. 혹시 여기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네. 어떻게 자동화하게 되는 것인가. 아, 네. 그러니까 그 정형화된 피처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그 저희는 상대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정형화를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이제 화면 내에 잡히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내에 잡히는 스팅에 참여하는 객체들 이들의 이제 상대 위치 정보와 그리고 크롤링에서 이제 이루어진 슈팅이 실제로 시도된 위치 그 절대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상관 분석을 함으로써 그 상황 자체를 정의하는 거고요. 화면 내에 잡힌 슈팅 상황을 이제 정의하는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슈팅을 정규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로지스틱 회기 모델의 이제 인풋으로 사용함으로써 회기 모델이 이 경우에는 골을 이제 얼마큼 넣었다라고 이제 리그레션으로 답을 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전의 설명을 보면 네, 선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네, 그리고 늘어나는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네, 그다음에 슛이 발생하는 장면을 찾아서 네. 그것은 뭐 인위적으로 매뉴얼하게 찾습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찾습니까? 그 슛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롤링한 정보에 그 슈팅 위치 그 프레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수의 위치와 슛이 발생한 그 시점에서 네, 그 위치 정보와 슛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를 가지고서 네, 그렇습니다. 득점 기대를 정하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한 뭐 수식은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네, 그의 판단되는 그 기저가 되는 판단 기준이 뭡니까? 기저가 되는 거기에 기준은 따라서 그러니까 득점 여부하고 네, 골대와의 거리 이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하신다는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단은 가장 기저가 되는 기준은 그 이들이 이제 디텍팅된 객체들이 디텍팅된 그 상대적 위치 정보고요. 왜냐면은 그 화면 안에서 골대나 선수들은 그 고정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골대도 저희가 봤을 때는 고정된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화면 안에서는 계속 이제 화면의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가 되는 기준은 그 추출된 각각의 위치 벡터들이 기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잘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그 화면에 들어오지 않은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항상 같은 객체 수가 이제 디텍팅 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상대 위치 벡터가 개수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형화하려는 이제 시도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의 그 정형화하는 이런 기준이나 시도들은 그 축구 분석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보지 않고 그 축구 분석관들이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다 같이 5명, 6명씩 이제 모여서 그 경기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도출해내는 점수가 기대 득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규화하고 정형화하는 과정이 그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동화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상대 위치라고 하는 것은 화면상의 X와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 그 테스트 데이터를 할 때 왜 그 절대 위치로 변환해가지고
변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 위치 정보는 따로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얻어올 수 있는 정보고요. 그리고 상대 위치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슈팅이 쏘아진 그 필드 위에서의 어떤 위치에서 슈팅을 쏘았는지 이에 대한 정보도 이제 같이 추가해서 그것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추가했습니다. 영상 정보에서 어쨌든 선수들의 작별 연로를 이용해서 네. 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정보를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모델에 집어넣고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용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욜로에서 이제 디텍팅은 이제 저희가 그 욜로를 학습시키고 나서 이제 잘 된다는 걸 좀 확인을 했고요. 그 네. 학습시킬 때 좌표를 네. 그냥 그 상대 좌표, 화면상의 XY 좌표를 쓰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실제 축구장 정보 래핑을 해가지고 축구장 정보의 절대 좌표로 그거를 이제 변환하진 않습니다. 상대 위치 정보, 그러니까 상대 위치 정보들은 이제 각각의 상대 위치 정보끼리 연관성 분석을 하게 된 결과와 그리고 이제 그 크롤링한 데이터 중에서 실제 슈팅이 이제 시도된 그 절대 위치 정보를 이제 같이 그거를 이제 뭐 연산이나 이런 걸 섞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피처로서 구분해서 같이 로지스틱에 넣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영상의 종류에 따라서 방송국의 뭐 카메라의 기법에 따라서 네. 그 영상과 모델이 약간 괴리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카메라의 각도에 그 좋은 지적이셨는데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사실 그 절대 위치랑 이게 매핑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경기장이나 이런 각도에 따라서 항상 정확한 수식으로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 위치 정보를 이제 상대 위치 정보끼리만 서로 연관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절대 위치 정보는 연관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게 함으로써 저희가 그런 이제 각도 차이를 이제 고려하지 않도록 정형화시킨 거고요. 축구장이라는 거는 또 참조할 수 있는 그 여러 힌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대라던가 네. 경기장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변환이 되게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라인이나 이런 걸로 인터폴레이션으로 이제 그 축구장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에 의해서 이제 원래는 직사각형이지만 평행사변형처럼 보이는 이제 그 형태로 변형된 그 축구 경기장을 인터폴레이션 시켜서 이제 그거를 절대 위치 정보로 연관성을 지워하게 되긴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처리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인터폴레이션 특성상 보관 연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따로 또 붙이는 거는 좀 굉장히 저희가 K리그 그 데이터 5년치를 긁고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와중에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거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처음 아이디어 회의에서 사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은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 피처를 뽑아내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모델을 써가지고 룰루나 네. 써서 하셨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피처를 가지고 한참 모델을 하실 때는 지금 그림으로는 되게 비교적 간단한 그냥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건지. 네네네. 다른 뭐 분석은 안 해요. 혹시 다른 모델을 사용해 보았나는 말씀이신가요? 뭐 예를 들면 뭐 XG 부스트라든지 이런 성능이 좋은 모델들을 아, 저희가 해보진 않으셨는지 일단 네, 그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지스틱에는 이제 쓸지 좀 고려를 했었습니다. XG 부스트, 그러니까 로지스틱이 저희가 그 비율로 정도로 따지자면 슛을 시도한 횟수에 비해서 슈팅이 이제 실제 들어간 게 1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스큐드 데이터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두 다 그냥 골을 안 넣었다 0으로 예측하는 이제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0으로 예측하는 게 이제 정확도 측정 면에서는 이미 90%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로스 쪽에 F1 스코어를 좀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좀 조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XG 부스트보다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하였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모델도 시도해 보았으나 지금
다른 시도, XG 부스트를 시도하진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는 이제 그 로지스틱 그 모델 쪽에 한해서만 좀 이렇게 시도를 여러 파라미터 튜닝을 하였고 다른 모델 자체를 쓰진 않았습니다. 뭐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는 RCNN을 사용해 보긴 하였는데 RCNN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성능은 좀 비슷하긴 한데 굉장히 이제 처리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늦어져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리해야 될 슈팅의 개수가 이제 뭐 슈팅 영상 클립만 해도 뭐 10,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욜로로 바로 전향을 했고요. 시간이 이제 안 됐어요. 아,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